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 언니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잘 못 챙겨서 죄송해요. 전에 한번 아버지 입원해 계신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도 퇴원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간병이 한 2달째 되다 보니까 저도 뭔가 좀 스트레스도 쌓이고 번아웃도 되면서 진료랑 간병 외에 다른 일은 요새 신경을 좀 많이 못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질문이 좀 많이 쌓여서 오늘 또 랜선 진료실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스티브 잡소가님이 이제 그 금주해야 된다는 영상에다가 생선회 먹을 때는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저도 이랬어요. 저도 살짝 알코올 의존증이 생겨가지고 금주를 한번 트라이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옛날 영상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회였어요. 약간 조건반사처럼 회를 먹으면 소주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있어서 그래서 아예 이 시기에는 저는 회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 없이는 회를 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럼 회 자체를 끊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때 한번 술과의 전쟁, 알코올 의존증 이거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 올리고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 유난히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주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좀 계기가 되는 영상을 좀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환자분들이 얘기하셔서 주기적으로 금주랑 관련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뭐 의사로 일할 때 사실 제일 기쁠 때가 환자분이 병원 다니면서 좋아졌다.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술 덜 먹게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이제 금주를 했던 두 분께서, 구독자분께서 소감을 올려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뭐 완전히 금주령 내리게 되면 역사적으로 항상 금주령은 우리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술 끊으라고 친구분들이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본인도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술을 이제 성공적으로 끊은 케이스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성님 같은 경우에도 약간 45년째 알코올 중독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술을 접하기가 좀 쉬운 게 한몫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술값이 다른 그 어느 나라에 비해도 싸요. 특히 증류수, 소주가 좀 싼 편이어가지고 이게 참 일률적으로 술 구입을 제한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좀 이런 고위험군, 알코올 중독증으로 가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술 구입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SS킹님이 올려주셨고요. 진전선망이라고 이제 술을 갑자기 끊게 되면은 알코올의 금단 증상에 굉장히 심한 타입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마 그걸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끊어버리면 진전선망이랑 간질, 이렇게 막 사람 못 알아보고 발작 일으키는 게 한 일주일 안쪽으로 온다고 얘기해 주셨고 정확합니다. 보통 술 끊고 나서 한 이틀에서 7일 정도 사이에 이 진전선망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불바다님이 이것도 아마 그 금주 영상에 관련됐던 것 같은데 술 끊고 싶으면 병원에 오라고 정신과 가라고 제가 이제 얘기해놔서 의사들도 돈벌이가 많이 줄은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아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정신과를 간다고 제가 저한테 수입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소화기내과인데요. 네. 다음은 노커님께서 담배는 끊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은 제가 자기계발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 금주랑 관련해서 조금 쓸 수 있는 툴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히 금주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건부로 원래 2번 먹던 거 한 번으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2병 먹던 사람 1병으로 줄이고 요렇게 조건부로 먼저 조금 줄이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이제 막 반주처럼 술을 드시는 분이라면은 약속 있는 날만 한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술을 안 먹겠다 이런 조건을 좀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 먹었으면 하루는 쉰다 이렇게 연속 이틀은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조금 걸어서 자꾸 조금씩 음주량을 줄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하고 뭔가 나에게 보상하는 느낌으로 술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술이 주는 게 뭐 약간 긴장 해소,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 약간 이런 걸로 되는데 술 대신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따뜻하게 샤워하면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뭐 그런 샤워 젤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무알콜 맥주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원하게 좀 드시는 거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당장은 뭐 술 대신에 조금 달달한 간식 같은 걸로 그거를 좀 하루가 끝났을 때 보상을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술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약간 마련을 해놓으면은 술 줄이기가 조금 더 쉬워져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원이님께서 진전 선망이 가장 무서운 것 같다. 아시는 분이 선망이 와서 뒤늦게 발견해서 돌아가셨다 얘기하셨고요. 예, 진전 선망이 실제로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한 30% 넘게 있는 걸로 돼 있고, 이게 이제 간질 발작의 형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낙상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뭐 상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2차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사망률이 높은 게 진전 선망입니다. 병원에서 생기면 괜찮죠.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진전 선망이 한번 생기면은 특히나 뒤늦게 이렇게 발견될 경우에는 좀 치명적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더 진나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미국에 약 때문에 재활원 다녀온 사람들 보면은 대다수가 술도 같이 끊고 안 먹던데, 우리나라 유명인들 약으로 적발된 사람들 보면 술은 계속 그렇게 마시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래도 될까 좀 걱정이 된다라고 남겨주셨고, 저도 되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 우리나라 유명인들은 이렇게 술을 먹어도 멀쩡해 보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술을 중독으로 안 보는 문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생기면서 조금 더해졌는데, 신모모 뭐 연예인이 뭐 이런 분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술 드시면서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뭔가 사회생활이고, 술을 잘한다는 거는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거고, 스트레스도 잘 푼다는 이런 이미지가 좀 박혀 있어서, 약은, 그러니까 마약은 문제지만 술은 괜찮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깔려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러겠지만,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술도 마약보다 어쩌면 더 심한 중독 물질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약간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밖에 비춰지는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이지, 사실 방송이나 뭐 SNS에 나올 때는 그분들이 가장 잘 관리가 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뭐 평소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서, 아마 그렇게 한 번 중독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술을 먹고 있다는 거는 중독 회로 자체가 해결이 안 돼서 다른데 어디선가는 또 이렇게 삶의 힘듦을 좀 겪고 계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딥SSU님께서 이분은 이제 간경화가 있어서 간성 혼수가 한번 이제 겪으셨던 분 같아요. 급성 암모니아 혈액 수치가 1050이 측정이 가능했나요? 이게 60일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간성 뇌증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재발하게 되면은 생존율이 1년에 42%, 3년에 23%가 맞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급성 암모니아 수치가 떨어지고 임상적으로 좋아졌다는 거는 되게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게 잘 된 지표고요. 근데 만약에 이 간성 혼수, 간성 뇌증이 조절되지 않고 다시 재발한다는 거는 그거의 근본 원인인 간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후가 좀 나쁠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로 일반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있던 간성 혼수보다는 여러 번 반복된 간성 혼수가 더 예후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1년에 42%, 3년에 23%, 아마 제가 생존율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간성뇌증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환자에 대해서 약간 이 정도의 생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DBSS님께서 나 한 번 이거 생겼으니까 나 1년 있다가 죽을 가능성이 50%가 넘나, 이렇게 당장 뭐 수치적으로 너무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이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치 자체가 생존율이랑 1대1로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니고, 예후를 결정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간경화 진행 정도, 그리고 치료에 얼마나 또 반응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부민보다 실리마린이나 밀크시슬, 엉겅키 이런 게 간에 좋은 거 아니냐, 고단백, 식물성 단백질, 햄프시드 이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얘기 물어보셨고요. 실리마린은 우리 보통 이제 뭐 밀크시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엉겅키랑 거의 비슷한 성분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실리마린은 실제로도 간 보호 효과가 있어서 이게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실리마린의 효과는 뭐 항산화,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어서 간 수치, AST나 ALT 자체를 조금 낮추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실리마린 자체가 간경변증이나 아니면 간염, 간경화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막 예방을 해준다, 이런 목적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이 실리마린을 먹는다 그래서 또 알부민 수치가 오르냐 그거랑도 좀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을 살리는 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데미지를 입은 간에 대해서 더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햄프시드, 이제 대마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단백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래 식물성 단백질은 당연히 뭐 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뭐 잘 드시게 되면은 이게 몸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서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이 되니까 전반적으로는 괜찮겠죠. 근데 얘도 막 치료 효과 기대를 엄청 과하게 기대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심스님께서 자기는 중독이 되지 않는다. 저녁에 대부분 주종은 바뀌는데 항상 큰 잔으로 한두 잔씩 먹는데 어떤 이유가 생기든 일주일이나 몇 달을 안 먹어도 금단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 나는 외계인이냐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반응이라는 거는 100%가 다 일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보통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한 병을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금단 증상도 당연히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신체적 의존 단계는 아니라는 거여서 다행인 거죠. 근데 금단 증상이 없다는 거가 이꼬르 간에 데미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금단 증상은 신경과, 그러니까 뇌랑 관련된 증상인 거고, 간과 관련된 증상은 이런 신경과 증상을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없다는 게 간에 안전하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스님 이렇게 술 간혹 많이 드시게 되면 꼭 정기검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스트님께서 병원에서 비형 간염 환자이신가 봐요. 비형 간염인데 지금은 백신 맞아도 소용없다 그러는데 백신 맞아도 되냐라고 물어보셨고요. 여러분, 그 비형 간염 백신이라는 거는요, 비형 간염이 없는 사람을 비형 간염의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지, 비형 간염이 원래 있는 사람은 비형 간염 백신을 맞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비형 간염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전제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비형 간염이 원래 있는 분은 백신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네, 다음은 파님께서 금주하시고 나서 되게 몸이 좋아지셨다고 적어주셔서 이거 꼭 좀 저도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알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8개월 동안 금주를 했는데 체중도 빠지고 잠도 잘 주무신다. 근데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술 끊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수면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처음에 잠이 드는 거는 잘 되지만 잠이 지속이 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술 끊고 나면 이제 오랫동안 잘 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분은 성격도 원만해지시고 술에 대한 돈을 아끼니까 술도 안 사고 안주도 아끼니까 금전적 전략이 됐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금주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분은 중학생이신 것 같은데, 썩님께서 어머니가 만성 비형 간염이고요. 이 자녀분은 수직 간염은 되지 않았고 태어나서 비형 간염 예방 접종 다 하고 항체가 생긴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중학생인데 항체가 없다고 나와도 다시 접종을 좀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출생 때 예방 접종을 제대로 하고 한번 항체가 생긴 게 확인이 됐으면은 지금 항체가 안 나온다 그래서 바로 중학생 때 접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항체 수치라는 게 몸 안에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직후에는 몸 안에 이만큼 만들어두는데 한동안 비형 간염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것도 항체를 잘 안 만들어둬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모리 T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 면역을 가진 이런 소아 청소년에서 항체가 있다가 없어진 항체 소실만으로 다시 추가 접종을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학생 분께서 면역 저하 상태가 있건가, 아니면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료인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될 때는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되겠지만, 그냥 정상적인 중학생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면역 저하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바로 추가 접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새 진짜 먹는 알부민 엄청 핫한 것 같은데, 먹는 알부민에 대해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무늬만 건강 프로고 목적은 광고 방송인 프로그램 좀 못 만들게 해달라. 그런 프로에 출연하는 쇼닥터들은 학회 차원에서 제재를 못하냐고 얘기를 하셨고,
예, 저도 많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데 출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거기서 펀딩을 받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어떤 회사의 펀딩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의사도 펀딩을 받았다라는 거를 좀 밝혀주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새는 뭐 아침 방송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내용이 적혀 있는데 되게 조그맣게 이제 적혀 있거나 그러고 해서 대부분의 이런 건강 프로, 특히나 특정 성분이나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출연진들은 거기서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MRG님께서 알코올리즘 친구, 그러니까 같이 술 드시는 친구들 중에 피부약, 백반증 피부약 먹는데 괜찮냐, 그리고 파마약은 간에 부담을 안 주는지 물어보셨어요. 일단 백반증 피부약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또 찾아봤더니 백반증에 주로 쓰는 게 바르는 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든지 타클로리무스라고 이제 면역 억제제 그런 것들 바르는 연고로 쓰이는데, 바르는 제제들은 간에는 거의 부담이 없어서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먹는 약을 쓰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백반증 치료약 때문에 간 수치가 올랐던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그런 약을 쓸 때는 뭐 2,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간 수치 검사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파마약은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 다룬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편집자님 링크 되면 링크 좀 달아주세요. 이게 피부랑 모발에 그냥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신 흡수가 안 돼서, 그래서 간에 직접적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일부가 신체로 흡수가 되겠지만 굉장히 이게 전신으로 흡수되는 양은 적기 때문에 간 질환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펑펑수흉님께서, 이분은 이제 본인 얘기신데 술을 그러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피토할 때까지 술 드시고, 그래서 누가 또 살려 넣으면 다시 퇴원해서 또 술을 먹고, 그래서 뇌출혈도 터져서 왔다, 알코올 중독자는 강제 입원이 답이다라고, 이게 본인 얘기인지 아니면 지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진짜 이런 환자분들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피토하고 당장 중환자실 있을 때는 퇴원하면 내가 절대 한 잔도 안 먹을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몸이 괜찮아지면 퇴원하면 바로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도 강제 입원 말고는 답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뭐 환자가 의지가 없거나 가족분들이 마음이 약해질 경우에는 결국 알코올 입원이 안 되고 끝이 좋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이크님께서 TV에서 술 마시는 장면 미화 좀 하지 말고 모자이크 처리하던가 했으면 좋겠다. 술 광고 금지시키고. 저는 강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술을 좀 이게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 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되게 좋은 사회적 도구로만 자꾸 홍보를 하고 유튜브 생기고부터 너무 술 방송이 많이 늘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거 안 듭니다. 네. 네. 오늘 랜선 진료실 1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2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